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여성에게 어머니는 그런 후진국에 가서 어떻게 살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여성은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여성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여성의 집에 벨이 울리고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네덜란드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온 에바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벌써 4년째가 되었네요. 저희 집은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와 동생을 키우셔야 했어요. 그런 이유도 있어서 어머니는 뭐래도 절약이 우선인 분이셨어요. 저도 우리 자매를 위해 근검절약하시는 어머니에게 항상 감사하며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아끼기만 하시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희 집에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가격이 싼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중국 제품은 정말 저렴했어요. 네덜란드 제품에 비해서도 그랬고 웬만한 나라의 제품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품질이 딱 그 가격에 맞다는 것이었어요. 가격만 쌌지 심심하면 고장나고 품질도 좋지 않았어요. 쓰기 편하다는 점원의 말만 믿고 드라이어를 샀었는데 풍력이 너무 약해서 머리도 잘 마르지 않고 소음도 크고 품질이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돈을 낭비하는 건 안 된다면서 계속 그 제품을 사용했고 그 안 좋은 드라이어를 사용하느라 동생과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돈을 잘 쓰지 않으셔서 유일한 취미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텔레비전이 오래돼서 화질이 좋지 않아서 보실 때마다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불편해 하셨어요. 전 새로운 텔레비전을 사자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장도 나지 않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요. 저는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특별한 언어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한국어가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위해 보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에도 어느새 푹 빠져버렸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네덜란드의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차 네덜란드를 방문한 거래처의 민호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영어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일부러 한국말로 말을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네덜란드 말을 공부하고 있다면서 주말에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도 하고 싶었고 살짝 호감을 가지고 있던 민호 씨와 좀 더 긴 시간 동안 함께 있고 싶었기에 흔쾌히 그러기로 했어요. 민호 씨는 굉장히 매너가 좋았고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저랑 성격도 잘 맞았고 근면 성실한 모습이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곧 연인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물론 문화 차이도 있었지만 서로의 문화를 공부하고 오해하지 않게 자주 대화로 풀었던 게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도 잘 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말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한국 같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가서 가난하게 살다니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 당당히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며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인사를 했고 여동생도 언니의 인생이니 행복을 응원해주라고 엄마를 설득해 주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제 확고한 고집도 꺾을 수 없어서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에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며 드라마도 자주 봤지만 처음으로 오게 된 한국은 모든 게 새롭고 놀라웠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었어요. 현대적이고 발전한 모습에 공항에서 집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놀랐어요. 남편은 우리의 신혼집을 마련해 두었다고 했고 아파트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 신혼이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약간 실망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여러 명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리가 살 집을 보러 갔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엄청 높았고 단지로 되어 있었어요. 단지는 매우 넓었고 입구가 마치 작은 성문 같았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갔더니 공원이 멋진 정원처럼 잘 꾸며져 있고 작은 호수까지 있었습니다. 예쁘고 안전해 보이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저기서 뛰어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파트 건물은 고급스러웠습니다.
건물의 자동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자 아무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러져 있었어요. 사람이 들어온 걸 인식하고 자동으로 눌러지는 거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우리 집에 현관이 나왔어요. 민호 씨는 입구의 도어락을 가리키며 이건 지문 인식으로 열리니까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사람이 이 앞에 오면 바로 녹화가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안전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곳은 처음이라서 한국이 엄청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은 넓고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도 아름다웠어요. 한국은 교통도 편리해서 지하철로 어디로나 갈 수 있었고 버스도 잘 되어 있었어요. 차가 없으면 외출하기 불편했던 네덜란드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참 잘 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라면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막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치안도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다니는 모습은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유럽에서 걸어가면서 통화를 하면 핸드폰을 도둑 맞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서 좋았어요. 늦은 밤까지 하는 가게도 많아서 참 편리했어요. 저녁 7시쯤이면 모두 문을 닫는 유럽에 비해서 거리가 밝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늦은 밤에도 민호 씨랑 둘이서 집 근처의 술집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다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부부간의 사이가 한층 돈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살 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었는데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 가전제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짧게 쓰고 말 물건이라면 상관없지만 가전제품 같은 경우 10년 이상 쓰는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유명 브랜드인 삼성과 LG의 가전제품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친구들은 일본 제품이나 세계 1위 미국 가전제품인 월풀의 제품을 추천해 주었어요. 하지만 직접 매장을 둘러보니 한국의 가전제품이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너무나도 월등해서 감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구매 후기들을 찾아보다 보니 세계의 많은 사람, 심지어 미국 사람들까지 한국 가전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월풀을 꺾고 LG전자가 백색 가전에서 1위까지 하고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 꽤나 깐깐하고 그래서 가전회사들도 그런 한국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정도의 제품이니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 건 알았는데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기염을 토하고 있을지는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냉장고를 사려고 갔는데 문을 터치했더니 문이 투명해지면서 냉장고 안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술력의 냉장고는 처음이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게다가 점원이 설명해 주길 냉장고와 연동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요리가 서투른 저를 위해 음식 조리법도 알려준다고 해서 정말 멋진 기술이라고 느꼈어요. 또 재미있었던 점은 한국 가전제품의 후기를 보니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10년 넘게 썼는데 고장이 안 나서 지겨워서 바꿨다는 후기를 보고 한참 웃었어요. 얼마나 튼튼하면 10년을 썼는데 고장 한 번 안 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부터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통 등 모두 한국 제품으로 구입했어요. 진짜 너무 편리하고 작동도 쉽고 해서 초보 주부인 저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렇게 신나게 한국 생활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여동생은 정말 신기하고 부럽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냉담한 반응이셨어요. 어머니가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긴 하셨지만 민호 씨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나가서 사는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우리가 자주 가서 에바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괜찮아질 거라고도 했어요. 민호 씨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어머니도 이런 민호 씨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민호 씨의 휴가 때 함께 네덜란드로 가기로 했어요. 여동생은 우리를 환영하며 공항까지 마중도 나와줬어요. 한국에서 사온 각종 선물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어머니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무뚝뚝하게 대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온 것에 내심 기뻐하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만에 고향집에 와서 가족과 모이는 거라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민호 씨와 저 넷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어머니가 만드신 감자 요리와 베이컨이 들어간 팬케이크가 너무나 그리운 맛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경험담을 한껏 풀어놓으며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민호 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다음에 꼭 한번 한국에 놀러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운 식사 후에 정리를 하고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네덜란드 방송이 보고 싶어서 텔레비전에 전원을 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며칠 전에 와서 수리했는데도 또 이 모양이라고 한숨을 쉬었어요. 서비스 센터도 별로 없어서 연락해도 오래 걸린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와서 무상으로 고쳐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참 불편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좀 참고 고쳐서 쓰면 된다며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장모님에게 새 텔레비전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일하러 가신 사이에 동생과 우리 부부는 텔레비전을 보러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 전시 코너를 지나게 되었어요. 많은 냉장고 속에서 한국 냉장고가 눈에 띄었어요. 냉장고 내부도 깔끔하고 큼직해서 디자인만으로 눈을 사로잡았어요. 게다가 냉장고는 밖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한쪽 문은 투명해서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을 터치하자 여러 가지 메뉴를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냉장고 안에 음식 종류가 표시되고 언제까지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지도 나왔어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알림으로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동생은 신기해하면서 우리 집에도 이런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어요. 동생은 한국 텔레비전을 보고 화면이 엄청나게 큰데도 어떻게 이렇게 화질이 선명하냐면서 감탄했어요. 특히 한국 텔레비전은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두께가 엄청나게 얇아서 그림 액자의 두께보다 얇은 것도 있었어요. 벽에 걸어두면 그 자체가 예술작품 같아서 따로 그림을 장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점원이 이 텔레비전은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하며 화질은 좋았지만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어려워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그 이상의 개발을 포기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큰 화면을 만드는데 성공한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가전제품의 높은 기술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네덜란드 집에 있는 텔레비전과는 너무 다르다며 얇고 큰 텔레비전에 신기해하며 마치 영화관에 온 것 같다고 했어요. 스마트 TV라고 해서 인터넷과 연결돼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도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었죠. 동생은 신기해하면서 이것저것 눌러보며 즐거워했어요. 우리는 텔레비전을 주문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문하면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히도 바로 집에 와서 설치해줬습니다. 오래된 중국 텔레비전은 업체에서 수거해갔습니다. 집이 낡긴 했지만 한국 텔레비전을 벽에 걸어놓자 꽤 멋져 보였습니다. 한국 텔레비전에는 방송을 보지 않고 있을 때 대기 화면으로 내가 선택한 사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기 화면으로 유명 화가의 작품이 나오도록 설정했어요.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셨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반응이 궁금해서 새로 산 텔레비전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가 거실에 들어서자 텔레비전에는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동작을 멈추고 가만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텔레비전은 어디 갔니? 라고 물으셨어요. 크고 얇은 디스플레이가 설마 텔레비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새로운 텔레비전이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텔레비전 화면을 손으로 만지시며 정말 믿을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한국에서 만든 거냐며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동생은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텔레비전의 기능을 보여주면서 막 설명해 주었고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어머니는 민호 씨에게 한국 텔레비전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방으로 부르셨고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갓난아기인 저를 안고 있는 사진과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통장 안에는 꽤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의 보험금 중 일부와 어머니가 절 위해 모아둔 돈이라고 하셨어요. 시집 갈 때 주려고 했지만 그때는 한국이 힘들다고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주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좋은 나라고 민호 씨도 좋은 사람이지만 외국인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힘들 때 이 돈을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늘 절약하시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이렇게 돈을 모아두셨다니 너무 놀라고 감동했어요. 자신은 늘 아끼기만 하시면서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산 냉장고를 샀다는 거예요. 동생이 한국 냉장고에 대해 말을 했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니 어느 날 냉장고가 배달되어 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엄청나게 놀라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한국산 텔레비전을 써보니까 너무 좋고 편리했대요. 자신이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게 많아졌는데 인색하게만 산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 가족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동생은 냉장고가 크고 좋아지자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각종 요리를 만들며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한국 요리에 푹 빠지셔서 한국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레시피를 물어오시기도 하고 주변 이웃들을 초대해 대접하기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재미있는 소식에 한참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여행도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오시면 한국의 좋은 곳에 모시고 가며 함께 즐겁게 지낼 생각에 벌써 저는 두근두근 설레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바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예전에는 일본이나 유럽의 가전제품이 유명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가전제품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뛰어나고 기술력과 내구성으로도 유명해서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전제품을 사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좋은 한국 가전제품이 가족들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했다고 하는 감동적인 에피소드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파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